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35의 기출문제 중에서요, 물권법에 관한 기출문제 14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1번이죠?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벌써 틀렸죠? 우리 민법 제185조죠? 185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관습법에 의해서도 가능하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번은요, 저당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참 문제죠. 원래 우리 물권법상의 저당권은 그것은 뭐라죠? 그건 약정 저당권이죠. 그런데 법정 저당권이 어디가 있냐? 그것은 임대차에 있어요. 이런 기본소문 다 나와 있죠. 임대차에서 보면은 임차인이요, 예를 들어서 지료를 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 소유 건물,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할 수 있어요. 압류하면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그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버려. 그것을 뭐라 한다? 법정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 임대차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임대차에 있어요. 없다 틀렸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 틀렸죠. 우리나라는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07조, 108조 같은 경우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신의 원칙에 입각하면은 당연히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제3자는 보호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한 뭐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일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죠. 왜요? 저당권은 일물 일권주의죠. 일물 일권주의니까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권리가 있는 거죠. 일필지예요. 그럼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분할이 쉽게 가능하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저당권이 성립될 수 없다. 맞는 말이고. 5번 물권의 집단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은 집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집합물은 유동 집합물도 있고 뭐 그러죠. 돼지나 돈사 우리 안에 있는 돼지새끼 전부, 우사 안에 있는 소 전부, 또는요 양의장 안에 있는 미꾸라지 전부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전부를 해가지고 하나의 물건처럼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합물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동산 양도 담보가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틀렸죠. 동산 양도 담보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 자, 등기 없이도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거 아주 간단하죠? 등기 없이도 뭐죠? 187조죠. 187조. 187조 뭐가 있죠? 상속. 그다음에 합병, 공용 뭐죠? 포괄 유증이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경매나 공매. 그다음에 형성 판결. 그다음에 수용 있죠. 강제 수용. 이 네 가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건물의 신축이 있죠. 그래서 찾아보면 되죠. 여기 보면 여기 매매는 법률행위죠. 이건 등기를 해야 되죠. 매매 교환 증여는 법률행위. 186조 등기를 해야 되고 신축 등기하지 않죠. 그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우리가 이것은 법률행 245조 제1항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도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다음에 공유물의 분할 판결이죠. 공유물이 뭐죠? 공유물 분할이 뭐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형성판결은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기라는 것은 1번하고 기억하고 디귿.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디귿하고 니을이죠. 디귿하고 니을. 등기 아니어도 된다. 디귿, 니을. 니은하고 니을. 기억하고 디귿은 등기를 해야 되고 니은하고 니을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53번은요. 점유보호청권. 오랜만에 시험에 나왔네요. 점유보호청권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거의 7, 8년에 한 번씩이요. 이 점유보호청권은 뭐가 있다? 반환청구,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권이 있죠. 이를 점유권에 기인한 것하고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왜요? 자, 물권 한번 보세요. 물권은 먼저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본권이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이요. 이렇게요. 즉 점유권과 본권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다 이 말이죠. 점유권은 사실의 측면의 문제이고요.
이 본권은요, 본권은 뭐다? 점유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이거는 관념적 물권이에요. 관념적 지배권이고, 사실상 지배권이고,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러면 서로가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뭐다? 이것은 관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다르다. 자,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했다. 우리가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죠. 과실이, 고의 과실이 있든지 없든 관계없어. 누군가가 내 물건을 침탈한다? 그럼 나는 무조건 내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다르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지만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이 필요가 없다.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고. 여기요 보면 과실이 없어도 방해가 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3번은요. 점유자가 사기다. 우리가 반환 청구죠. 반환 청구는 반드시 침탈이 돼야 돼. 침탈은 절도와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기는요. 사기는 침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절도나 강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4번은요. 공사를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다. 알겠죠? 그러면 뭐다?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또는 1년이 경과가 둘 중 하나.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1년이 경과가 되면은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가 없고 뭐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그러면 1년이 경과하거나 그다음에 공사가 완성되면은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은 청구를 못하지만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가 없다? 완성되지 않았다. 둘 중 두 개가 딱 플러스 완성되지 않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1년이 경과했거나 그다음에 완성이 됐거나 그러면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5번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절도 강도 제3자에 의해서 다시 침탈 당했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봐봐요. 갑이 거죠. 갑의 것을 을이 침탈했어요. 을이 훔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절도범이죠. 절도범도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런데요, 다시 이것을요, 병이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또 침탈했죠. 병이 또 침탈했죠. 훔쳐갔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가, 지금 을의 절도범의 점유가 병한테 침탈된 거잖아요. 그래서 을은 병한테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여기서 보면 제3자에 의해서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틀린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점유권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돼. 점유권이요. 점유권은 항상 이렇게 물권이 있다. 그러면 점유권은 여기에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여기는 뭐 본권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가 달라. 그래서요. 만약에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점유권에 관한 소인데 본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서로가 다르니까. 이건 사실의 측면이고, 알겠죠? 이것은 권리의 측면이다. 이건 꼭 권리의 측면이라고 말하면 이건 사실의 측면, 이거는 관념적이다. 관념적 지배권이고요. 여기 권리가 아니고 이건 사실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관념적이냐 사실적이냐 서로가 다르고요. 여기 보면 과실이 있든 없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예요. 과실 없어도 방해배제로 청구해. 왜? 뭐를 원하지 않으니까?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손해배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기죠. 사기를 당했으면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없다? 그것은 이러면 뭐가 아니니까? 침탈, 절도나 강도가 아니니까. 공사로 인해 점유의 방해를 받았죠. 그런데 완성이 되면은 제거 청구를 못해. 완성이 되면은. 그럼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완성이 되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요. 완성이 되거나 또는요, 1년이 경과, 1년이 경과되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5번은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서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중요하냐, 여기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을 지금 다시 설명한 이유가, 여기 말을 갑의 것을 을이 침탈했죠. 을이 침탈했죠. 그러면 다시 또 병이 침탈했죠. 병이 또 침탈했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침탈 당한 자는 그랬죠. 이건 누굴 얘기해요? 을을 얘기해요. 을을 얘기해요. 을은요, 갑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 갑은 을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병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지금 을은 병한테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지만 소유권으로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반환을 이 사람은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소유자잖아요. 갑은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누가?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 소유자죠. 을이 훔치고 병이 훔쳤어도 갑이 소유자죠.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 현재 불법 점유자한테 청구하는 거라고. 현재 불법 점유자. 현재 불법 점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한테 청구하는 거죠. 병한테. 지금요, 을이 훔쳤는데 병이 훔쳐갔잖아요. 그러니까 을도 나쁜 놈이지만 을은 현재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침탈 당한 자, 여기 제3자에 의해서 제3자가 누구죠? 병이죠. 병한테 침탈 당한 자 을이잖아요. 을에게는 을은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아니죠? 이건 해석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5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했고 을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 봐봐. 지금요 중요한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했고요. 매도했죠. 매도해서 인도했다는 말은 뭐죠?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판례가 뭐라겠냐? 미수인이 등기를 넘겨받거나 물건을 인도받으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우리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을이 지금 인도받았죠. 그러면 인도받았으면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래는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또 인도했네, 병에게. 그럼 다시요, 병에게 매도하고 병이 또 점유하고 있죠? 점유. 그러면 이 을은 그러면 점유를 병한테 넘겼으니까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인가? 갑하고 관계에서 판례가 뭐라겠느냐? 을이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등기죠? 병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고 병한테 물건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행사. 그러니까 행사를 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사이죠.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누가 지금 법률상으로는 소유자냐? 갑이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을은 미등기이지만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을은 뭐가 있냐? 점유할 권원이 있는 거지. 점유할 권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때요,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등기돼 있으니까 너 나한테 돌려줘? 못해. 그런데 이 병은요, 을하고 계약을 해서 특정승계죠. 특정승계라는 것은 을의 권리와 을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있는 하자를 그대로 넘겨받는 게 특정이야.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요, 갑이 반환을 청구하면 나 싫어. 거부할 수 있죠. 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병이 그대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갑이요, 을한테는 반환 청구 못하는데 병한테 반환해줘. 그러면 병도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병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갑에서 직접 병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 천원이 합의하면은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직접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을은요, 갑한테 다시 등기를 청구해가 등기를 가져와서 병한테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병이요, 을을 대신해서 병이 말한다. 갑한테 너 을한테 빨리 등기해. 대위에서 을한테 등기하면 을로 나한테 등기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또는요 중간생략 등기 이 두 가지가 합해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번요. 갑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왜? 을이 점유할 권한이 있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도 특정 승계인으로서 그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죠. 권리와 의무를 그래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점유할 권한이 있으니까. 3번은요.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중간생략 등기네요. 그것을 보려면 문제 지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는 중간생략 등기 갑을 병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해도 되고 또는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도 되고 또는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또 갑에게 청구해서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받아와서 병한테 해줘도 되고 다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다. 틀렸죠? 있다. 합의가 있으니까. 4번 병은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만약 을이 인도받은 후 인도받았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왔거나 또는 물건을 인도받으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가. 따라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답은 2번. 55번 공유죠.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 보존행위. 이건 뭐 법조문이죠.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그 다음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처분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못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란다? 처분 변경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자,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틀렸죠? 봐봐요. 제3자가 취득시효를 해버리면 자신의 권리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소유권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독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보존행위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점유 취득시효를 못하게 하죠. 지금 여기 토지를요.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 A가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0년 지나면 이 사람이 취득시효 해가지고 A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갑은요. 자신의 지분에 관해 단독으로 제3자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야, 너 나가?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보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5번은요.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항상 봐봐요. 여러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손해배상 이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 이 두 가지는 이것은 돈이죠. 돈은요. 어떻게 한다? 돈은 각자가 지분 비율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은 3분의 1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 90만 원이다. 손해배상이 30만 원을, 을이 30만 원을, 병이 30만 원을 각자가 청구하는 각자가. 알겠죠? 그래서 지분 비율만큼 이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과 판례가 약간 섞여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4번. 자, 공유물 분할. 공유에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죠. 원래는 보통 공유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에 문제가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요. 공유에서만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유물 분할이죠. 오랜만에 나왔어요. 원래 있잖아요.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 있죠. 그런 경우는 공유물 분할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 다른 자격 시험에서는 토지를 뭐 분할한다 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공유물 분할이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 왜?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럼 부동산 항상 토지와 건물밖에 없잖아요. 간단히.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다른 시험과 다르게 공유물 분할에 관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1번은요. 재판상 분할이죠. 재판상 분할은 그것은 뭐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재판 중에 조정이 성립되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 현물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자는 계속 공유로 뭐 할 수 있다?
남게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재판상 분할은. 자, 두 번째는요. 토지의 협의. 이런 봐봐. 협의란 말은 뭐죠?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니까 뭐다?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협의상 분할은 뭐죠? 협의란 말은 다른 말로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라는 말이죠. 법률 행위는 186조에 의해서 뭐 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함으로써. 그런데 우리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가 문제가 있냐면 1차만 공부한 사람은 여기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2차까지 공부한 사람은 등기법을 공부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도 부동산 등기를 공부할 때 한번 스쳐서 얘기하긴 하지만 만약에 기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접수는요. 접수는 2월 1일인데 등기부에 등재가 된 거. 등기부에 등기가 기록된 것은 2월 3일 날 기록이 됐단 말이죠. 등기가 접수하고 나서 그러면 2월 1일부터 접수된 때 소급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하면 소유권이 취득한다. 등기하면 소유권이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의 등기라는 것은 언제부터 소유권이 취득하는 것이냐. 등기는 2월 3일 날 했는데 등기 접수는 2월 1일이야. 그러면 2월 1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1차만 공부한 사람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다. 그럼 2차까지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아니죠. 자, 대것.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지분의 비율이죠. 지분의 비율로 담보치기 문제. 지분의 비율로 담보치기. 그 다음에 늘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 협의가 봐봐. 우리는 협의가 안 되면 뭐라죠? 협의상 분할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상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은 절대로 재판상 분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요. 이미 협의 분할이 성립했죠. 그러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할 때 세 사람이 갑, 을, 병 이렇게 하겠는데 을이 뭐라냐? 나는 가운데니까 싫어. 협의하고 나니까 우리 마누라가 이거 안 된대. 다시 하자.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일부 공유자가 누가요? 을이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 나는 싫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에 협조해달라고 소송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너 협조 안 하면 우리 다시 소송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뭐가 됐으니까? 협의가 됐으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57번은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잘 보면 갑소유 토지라고 돼 있네요. 갑의 토지인데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병한테 임차인이죠. 임차인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 있고 을이 만약에 이것을 정한테 매매를 했을 수도 있어요. 매매로.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을은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죠. 침해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는 말을 못해요. 왜요? 아무리 을이 갑의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187조에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나가라고 말을 못해. 하지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는 있어. 그런데요, 만약에 이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단지 건물의 점유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요, 병한테 너 나가라고 퇴거는 청구해요. 하지만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건물을 철거하라고 병한테는 청구를 못해. 병한테는 퇴거하라고 청구하고 철거는 을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정이 이 건물을 샀어, 매매를 했어. 등기가 됐든 등기가 안 됐든 관계없이 이 정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판례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단 건물을 건축한 을로부터 그것을 매수한 정이 등기가 되어 있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든 관계없이 이 갑은 정에게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권적 청구에 관한 기본 스탠다드예요. 알겠죠?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임차인 상대로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을한테는 퇴거를 청구를 못해. 하지만 병한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매수란 정한테도 퇴거는 청구를 못해. 하지만 을과 정한테는 철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하고 땅 돌려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을한테 뭐는 청구를 못한다? 퇴거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차임상당이요.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있고. 4번은요. 만약 을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죠. 스스로 살고 있죠. 그러면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을의 소유니까. 정한테도 퇴거는 청구하지 못하죠. 왜? 정의 소유니까. 하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철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병이 잘 봐봐. 이건 달라. 만약에 이 병이 임차인이 아니고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는데 또 병이라는 놈이 여기에 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방금 얘기했죠.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병이라고 그랬죠. 병이 아니 을이라고 했죠. 을이 건물 소유자죠. 을이 병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해야지. 너 왜 내 집에 있어? 갑이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아니잖아요. 갑이 병한테 퇴거하라고 나가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지금 병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죠. 건물을. 알겠죠? 이때 을은 병을 상대로 그 다음에 건물의 인도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걸 잘 알아야 돼. 정답 1번이죠? 자,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한번 나왔죠. 자, 보시면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이 있어야 돼. 봉분이 뭐죠?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하지 않거든요. 등기 없이 이건 관습법상이란 말이죠. 관습법상 물권이란 말이죠.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봉분 등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돼. 등기할 필요는 없어. 왜? 관습법이니까. 관습법은 등기한다 한다? 안 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기요 분묘기지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취득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죠. 우리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해도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등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봉우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봉분이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지료를 낼 것인가 지료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은 합의로 정해. 합의로 정한단 말이죠. 합의에 의해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료를 내려가면 내고 내지 말라고 하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원칙은 무상이에요. 합의로 지료를 내려가면 그때 지료를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갑의 땅에다가 을이 분묘를 설치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료 지급의 전부나 범위에 대해서 토지의 승계인 누구죠? 병이죠.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도 이 합의는 미치지 않는다 아니고 미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요 지료를 받았죠? 그러면요 이때요 이 병도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죠?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죠.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놓고 조상의 묘를 설치해 놓고 땅을 팔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묘를 이장해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조상의 묘를 거기에 그대로 뒀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그 묘만큼은 땅을 인도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돈 내야죠. 그 부당이득이 뭐예요? 지료 상당의 차임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팔면서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안 했어. 그러면 이장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땅만큼 그 묘가 있는 그 면적만큼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땅을 계약을 할 때 인도를 안 했으니까 이장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경우 분묘기지권 취득했죠. 분묘기지권자는 알죠? 땅을 판 사람이죠. 조상의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때 언제 성립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답은요. 정답은 몇 번이다? 디귿이다 이 말이고요. 자,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이제 법정으로 나왔는데요. 지역권은 요역지,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고 요역지는 주된 권리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 알죠? 분리 양도 안 되죠.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다라고 틀렸죠. 지역권은 시효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계속되고, 그 다음에 표현되고, 그 다음에 몇 년이요? 20년.
그다음 누가요?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다가요? 승역지상에 뭐다? 통로를 개설해야 돼. 통로를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틀렸죠.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러면 요역지는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종된 권리인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되는데 이때는 부기 등기 한다 안 한다?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전된다. 우리가 물권에서 권리가 이전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권만큼은 이전될 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건 왜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가요, 지역권을 어디다 설정하죠?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하죠. 그러면 그건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는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등기가 되면은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등기관이 지역권이 설정, 즉 승역지에 요역지를 위한 등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또 등기하도록 돼 있어. 알죠? 직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요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도 요역지 지역권이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요, 이전하더라도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4번, 요역지의 공유자 1위는 우리가 지역권을 소멸시킨다, 소멸. 이걸 불가분성이죠. 소멸은 어렵게 하고 취득은 쉽게 해야 돼. 공유자가 3명인데 한 사람이 지역권을 없앤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공유자가 한 사람이죠. 취득이죠, 취득은 쉽게 해야 돼. 공유자가 3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다 취득한 걸로 봐버려. 공유자가 3사람이에요. 소멸한다. 소멸은 어렵게 해야 돼. 한 사람이 소멸시키면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전원이 소멸시켜야 소멸한다. 한 사람이 소멸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1인이 취득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해. 소멸은 어렵게. 전원이 소멸돼야 소멸한다. 한 사람이 소멸하면 소멸되지 않는다. 전원이 소멸해야 소멸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전세권이죠. 전세금에 반하는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틀렸죠. 우리가 전세권이죠. 전세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전세금을 주죠. 전세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물을,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를 하고요. 말소 서류잖아. 말소 서류. 전세권 말소 서류.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그러니까요, 전세금 반환과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전이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번, 전세권자는요, 우리가 임차인하고 다르죠? 임차인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다 청구해요. 하지만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를 못해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해.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전세권과 임차인의 차이죠. 그래서 설정자에 대해서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 이것을 뭐란다? 필요비라고.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가 있다.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3번, 전전세한 목적물의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하죠. 불가항력으로. 그러면 여기 전전세죠. 우리가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한 경우, 이때 전세권자는 전전세나 전세권을 양도할 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왜?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단 말이죠. 신뢰 관계가 중요해요. 상호 신뢰성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줄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세를 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전세를 했다 이 말이죠. 자기 멋대로 전세권자가, 그러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책임을 진다, 이 말이야.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 왜? 자기 멋대로 전전세, 자기 멋대로 양도했으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누가? 전세권자가. 이렇게. 그래서 그 손해가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뭐한다? 부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것은 이런 뭐냐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죠. 305조. 법정지상권. 항상 법정지상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동일성이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해야 된다. 언제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동일해야 된다. 366조 법정지상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305조 법정지상권. 매매나 교환으로 달라지기 전에 동일해야 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그럼 동일하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 땅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누구한테요? 전세권자에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누가요?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건물 소유자가.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다른 말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해서 본다. 여기다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전세권자 그러면 안 된다. 전세권자 그러면 안 돼.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아시겠죠? 5번.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토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이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봐봐.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에 지상권, 을이 지상권자죠.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요. 그 위에 건물을요, 을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병한테요, 전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전세권을 줬다 이 말이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자 누구죠? 을이죠. 을. 건물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 누구죠? 병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요? 만약에 이 건물은 지상권 때문에 건물이 있는데 지상권이 없어지면 갑은 그러면 당연히 이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 되겠죠. 철거하게 되면 건물이 없어지니까 건물 전세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포기하려면 전세권자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이렇게. 자, 61번요.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죠? 틀린 것은요. 유치권은 안 되는 게 중요하죠. 피던버죠. 결연관계가 없는 것,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죠.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권리금,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에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이 세 가지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유치권의 행사. 이러면 유치권은 종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죠. 유치권의 종된 권리를 행사해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는 종된 권리고 주된 권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주된 권리는 종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사대금 채권이죠.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스스로 유치원의 주택에 이게 중요하죠. 스스로 유치원의 주택에 거주한다. 이것을 판례가 무슨 행위다? 보존에 필요한 행위다. 보존.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행위니까 이것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죠. 부당이득으로. 차임상당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지만 거기에 점유할 수 있다.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적법이다.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은 있어도 적법 점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보존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하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있지만 뭐는 없다는 거예요?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런 말이죠. 4번 유치권에 의한 경매. 우리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무슨 경매다? 환가를 위한 경매죠. 환가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에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우선 변제권, 물상 대위권. 아주 중요하죠. 우선 변제권과 물상 대위권이 유치권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적 부동산 위에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 매각 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해서 내가 먼저야. 왜? 우리가 우선인지 아닌지 순서를 따지려면 등기부를 봐야 되는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점유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이 불확실하고 확인할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순서를 따질 수가 없어요. 점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점유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거래를 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거래를 하는데 등기부에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으니까 제3자들한테 불측의 손해를 줄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유치권의 경우는 우선 배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매만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당받을 수 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상상 여기 봐봐.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정착물이라는 것은 물건이 아니죠. 유지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물건. 유지권은 물건을 지배해. 물건. 물건은 뭐가 있어요? 먼저 현존해야죠. 현존. 현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죠. 독립성. 이것을 물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요. 정착물이다.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다. 그러면 이것은 부합물이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없죠. 독립성이 없으면 물건이 아니죠. 물건이 아니면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준다. 수급인은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4번이죠. 자, 60번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진다. 잘 봐봐. 이걸 법정이상권이죠. 우리가 법정이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와 건물이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해야 되고 경매로 달라져야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고 경매로 달라져야 돼. 366조 법정이상권 등기 없이 취득한다. 알겠죠? 자, 기억.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여기 또 나왔네.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란 말은 뭐다? 이것은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지 않죠. 지상권은 뭐예요? 물권이죠. 물권은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물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 현존성, 그 다음에 특정성,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현존성, 특정성,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설건축물, 일시상을 위한 가설건축물, 그건 뭐죠? 정착되지 않았겠죠. 정착성. 그래서 뭐가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이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간단하죠. 앞에하고 똑같죠?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이 무허가 괜찮아.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 이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인정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정이상권도 인정된다. 두 번째요. 우리가 임대차에서 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이 지상물은 무허가 미등기여도 괜찮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이라고 할 때 이 주택은 미등기 무허가라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택임대차, 지상물, 법정지상권. 알겠죠? 법정지상권. 이 세 가지는 성립되지 않는다. 틀렸죠? 성립된다. 이건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죠? 우리가 방금 뭐라 했어요? 저당권 설정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 전에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요,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를 뭐죠? 나대지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받고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에 동의했다. 필요 없어. 이런 경우는 무조건 동의하든 말든 관계없이 법정이상권은 성립되지 않아요. 일괄 경매 청구권만 인정이 돼. 그것은 법정이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일괄 경매 청구권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법정이상권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답은 기억하고 될 것이다. 이렇게. 자, 63번은요. 이게 좀 문제죠. 지금요. 갑은 2020년 1월 1일 을에게 1억 원을 대하면서 변제기가 2020년 12월 30일 연 이율은 5%죠.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했다. 그 담보로 당일 을 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을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이죠. 1년이니까 이자가 연 5%니까 1억이 돼서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갑은 2023년 7월 1일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고 2023년 12월 31일 배당 절차에서 재원이 뭐죠? 건물. 이 지금 건물이에요. 토지죠.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이 3억이다 이 말이죠. 3억이고 지금 2020년인데 2023년이니까 3년이나 지난 2년이나 2020년이죠. 20년, 21년, 22년, 23년 3년이 지났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우리가 그 피담보 채권은요 360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먼저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원금, 이자, 위약금은요 뭐가 된 경우? 등기가 된 경우에 그것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일단은 몇 년 보면요
후순위가 있으면 일단 1년분만 받는다 이 말이죠. 후순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이에요.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저당권 실행비용은요, 1억 정도가 되면은 한 150 정도, 150에서 한 20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 저당권 실행비용은요, 뭐 이런 저런 것이 뭐죠? 인지대라든가 또 우리가 또 발송 같은 거 해야 되고 또 방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감정평가 비용 이런 것들요. 한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돼요. 이것은 등기 없어도 돼. 지연이자도 등기 없어도 돼. 무조건 받아. 그런데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1억 원을 대하면서 이율은 5%죠. 그 다음에 을소의 저당권을 취득했고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죠. 그럼 여기 위약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요. 그럼 문제는 이자하고 등기를 이자하고 여기 원금을 등기했다는 말은 없죠. 등기했다는 말이 없어도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말은 원금하고 이자가 등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봐야 되겠죠, 일단. 왜? 이건 아는데 저당권 할 때 원금은 1억 원을 등기하고 이자는 0.5% 등기하고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따진다 한다면 원금과 이자가 등기가 없다 이걸 따질 수도 있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가 이의 제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원금하고 이자는 등기가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말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도 원금도 없고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 자체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답이 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자 같은 경우는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등기가 500만 원이잖아요. 지연 이자는 등기가 없어도 돼. 그러니까 1년분이니까 1년분은 등기가 없어도 되니까 이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0이면 1000이잖아요. 그럼 1억이면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억 1000이면 여기서 1억 1000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알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후순위가 있다면 후순위가 가본총회에서 총회에서 배당자 사무인 배당했고 가본총회에서 1억 2천만 원의 채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갑의 배당 금액은 그래서 여기 2억 원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겠네. 2억 원에. 그럼 후순위가 있을 때는 몇 년분만 아무리 내가 1억 2천의 채권 신고를 했어도 이건 지연이자는 1년분밖에 못 받기 때문에 1년분 500만 원밖에 못 받죠. 나머지가 2억을 받아가지고 3억 중에서 2억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갑은 여기서 원금 1억에다가 그다음에 이자는 원금과 이자는 등기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서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위약금은 없으니까 그러면 1억 1000이냐? 이번 1억 1000이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서 1억 1500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억 1500이 있으니까. 이거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요. 얘가 방금 얘기했죠. 저당권 실행비용이 1억 정도이면 저당권 실행비용으로 보통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3억으로 지금 경매가 됐잖아요. 배당 지원이 3억이니까. 그러면 3억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450에서 600 정도가 돈이요. 이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기 때문에요. 여기에 또 돈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1500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만약에 1억 1000, 1억 4000, 1억 6, 2억, 3억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요. 여기는 지금 1억 1500이라고 해놓으니까 이 저당권 실행비용에서 얼마가 나올 수 있다? 적어도 450에서 600 사이에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투입한 비용, 갑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취득했고 한 번도 이해하지 않다. 갑은요, 갑이 경매를 신청했다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면 저당권 실행비용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을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여기는 나타나지 않죠.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저당권 실행비라는 것은 포함되고 360조에 그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1,500만 원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 입장을 봤을 때는 여기요 원금 1억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이율 연 5% 이자가 있죠. 이자하고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등기가 안 됐다. 그럼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1억이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은 등기가 돼야 되니까 원금, 이자, 위약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도 등기가 됐다고 하는 전제에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저당권에 있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 특히 위약금 같은 것은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보통 우리가 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그럼 만약에 그건 증여가 돼버려. 알겠죠? 그럼 증여세를 또 더 내야 돼요. 우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걸 가지고 한번 따질 수가 있어. 자, 두 번째는 여기서 갑이 지금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여기서 저당권 실행비용. 그게 바로 3억이면은
3억이면 이게 바로 얼마가 되냐? 한 500만 원 정도 될 수가 있단 말이죠. 평균으로. 450에서 600이니까. 그럼 평균하면 500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이자하고 지연 이자하고 해서 1000만 원에다가 여기 저당권 실행비용 500에다가 15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2번이나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만약에 등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굳이 따진다 하면 정답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건 문제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요, 1억 1000이든 1억 1500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후순위가 자기는 2억이지만 얼마를 가져간다? 1억 9000이나 1억 8500을 가져가겠죠, 후순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요, 그래서 우리가 가답안은 어떻게, 가답안은 1억 1000으로 되어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알겠죠? 왜냐면 갑이 경미를 청구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64번은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요, 근저당권을 설정할 사람은 누가 설정하는 거죠? 채무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설정하죠?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하고요, 채무자가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3자는 누굴 얘기하죠? 물상보증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2번, 피의담보 채무 확정전이죠. 확정전에도 채무자는 변경할 수 있죠. 하지만 확정전은요, 근저당권은 이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저당권은 이전하지 못해요. 확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근저당권을 확정하려면 여러분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항상 등기부에 딱 보란 말이죠. 확정채권 양도라고 원인이. 이전 등기 원인이 확정채권 양도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양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NPL 채권 같은 걸 하면 여러분 경매 같은 거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값싼 공매도 많고, 특히 NPL 채권 같은 거, 부실 채권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안정적이고. NPL 채권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만나죠. 그러면 정말 안정적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단 말이죠. NPL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다. 그럼 여러분 전화하시면 돼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다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NPL 채권을 다 분석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매입하고 하는 거 다 알려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특히 NPL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보면 근저당권 채권, 근저당권은 그대로 양수 못해요. 확정시켜서 양수시켜야 돼. 그러니까 근저당권 NPL 채권 같은 거 보면 확정채권 양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양도하기 전에는 근저당권이 이전이나 양도할 수는 없지만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런데 채무자는 변경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요, 근저당권에서 담보될 채권 채고에게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자는 우리가요,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가 뭐예요? 저당권에서 원금, 이자, 위약금 반드시 등기를 해야 포함이 돼.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요, 등기 없이도 이자는 채권 채고액 속에 포함된 것으로 봐. 산입된 것으로 본다. 법에 딱 나와 있어.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알겠죠?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물권법에 관한 것이에요. 물권법.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법에 관한 것을 지금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뭘 보시냐? 여러분요, 채권법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